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한번 또 뵙겠네요. 다들 요새는 바쁘십니까? 그렇죠. 네. 공부하는데 좀 어려운 건 없습니까? 네. 좀 어렵습니다. 이 공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역학 공부가 수월한 것 같으면은 우리같이 이 철학관 하는 사람들은 밥은 못 먹고 사지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공부가 전부 다 첫 번에는 전부 다가 이게 생소한 학문이 되다 보니까 니도 내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대학에서 지금 부산대학에서 또는 동아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초급에는 학생들이 많게는 80명에서 60명에서 확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중간 가고 나중에 이 끝날 때쯤 돼 가면은 3명이나 이래 4명 딱 남습니다. 이 공부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중간에 다 많으냐? 중간에 다 도태해버리고 막 갑을병정 무기갱신이 인계 자축인묘 진서음이 육식갑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이제 그거 말고 그쯤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어째 보면은 전부 다 역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술이 들어가야 돼. 제 집에 오는 손님들이 선생님 공부는 전부 다 같은 공부인데 왜 가는 데마다 다 틀립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 틀립니다. 왜? 자기들이 공부한 수준이 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수준이 있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고 국민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개인의 능력과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수준에 따라서 보는 법이 틀릴 뿐이지 원만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압니다. 알면은 뭐 어느 집에는 뭐 가면 어떻더라 이래서 샀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 역학을 하는 우리로 봐서는 어떤 데는 참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떤 데는 어저께도 저한테 자식을 언제 낳아야 되겠느냐 하는데 이 자식을 이래 낳아주는 이거 생년월일을 하는 것이 그 애기한테는 일생이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선생이 낳아주는 데에 가서 생년월일을 잡아주는 날 가가지고 의사한테 수술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그건 어째 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참 엄청난 고뇌를 합니다. 예. 어저께도 뭐 지금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주 강의 되면은 제가 이런 맹주 이야기를 한 번씩 제가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좀 학문이 여러분들한테 딱딱하지 않고 좀 재미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얼마 있으면 지금 제가 이 남의 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이장하는 것도 엄청난 저한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묘를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 집안의 흥망성쇠가 내 손에 어째 달리다 해도 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의 묘를 잡는 것을 보통 3년을 봅니다. 비가 올 때 또는 봄에 숲이 있을 여름에 숲이 없는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여러 번 봐가지고 그 자리를 저는 하겠지요. 그러나 너무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결정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남의 자식을 낳아주는 생년월일을 잡아준다든지 또는 남의 묘를 쓰는 그는 자리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또 이 공부를 깊이 해야 되겠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는 이 철학관을 하고 있는 철학을 하고 있는 이 시중에 있는 이런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항상 자기 마음을 하심하고 정갈해야 되겠죠. 예.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그만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12운생법이죠. 맞습니까? 12운생법. 예, 맞아요. 예. 또 여러분들 또 까먹고 또 나도 또 진도가 또 나가는 게 차례대로 나갈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다시 묻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와 똑같이 조금 그하지만 또 써야 되니까. 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12운생법에 있어서 청간과 지지의 조화를 말한다 했는데 그 조화에 따라 가지고 그 청간인, 이 청간인 글자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갑목이라는 이 목은 여름을 만나면은 자기한테 여름에는 비가 없으면 말라 죽지요. 그러나 가을을 만나면은 자기가 이 도루에 있으니까 자기가 성장하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또는 이 해월 또는 이는 자월 이럴 때는 추워가지고 자기가 눈빛 속에 떨고 있어야 될 나무가 되겠지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렵다고 생각하려면은 자연을 자꾸 생각했어요. 아, 나무다. 자, 나무는 그러면 장생이 어떤 것이 장생이 될 건가 한번 보자. 해를 만나면 출생의 기쁨을 누리는 장생이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른.
어떤 것이 장생이 될 건가 한번 보죠. 을은 오가 장생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왜 갑은 이것을 오형으로 따지면 수인데 수가 어째 장생이 되고 다 같은 목인데 을은 어째 오가 화가 장생이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여기서는 글자라는 어떤 이런 글자는 개념에서 떠나세요. 머리를 떠나세요. 떠나고 큰 나무다, 적은 풀이다는 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동맥목재에 또는 지금도 목재 회사에서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을 하지요. 수입을 하면은 1년이나 2년이나 있다가 그 나무를 쓸 것은 전부 다 바닷속에 나무를 띄워놓죠. 그러면 그 나무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를 육지에 올리나면 비를 맞고 햇볕이 들어가면 나무가 빨리 썩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는 우리는 바다에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3년 후, 4년 후, 10년 후에라도 건져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이는 우리가 나무를 조각을 하고 또는 이는 건축 자재를 따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합천 행사를 짓고 합천 행사 그 대장경편을 만들 적에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또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닷물에 3년을 담가놨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건져가지고 이렇게 대장경 그것도 만들고 또는 큰 집을 지을 적에도 오래 가야 될 집은 나무를 잘라서 원래 바닷물에 담가놨습니다. 한 1년이나 2년 담가놨다가 다시 그거를 빼가지고 집 기둥을 합니다. 그래 하면 집이 굉장히 야무지요. 좀이 안 묻고 벌레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를 장생이라 하고 을은 오에서 장생이 되는 것은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촌에 살은 사람이 있을랑가 몰라도 우리가 가을에 저 8월달에 이래 6월달나 이럴 때 되면 나락론에 약을 칩니다. 나락론에 약을 치면은 나락론에 꽃이 필 시간이 오시에 핍니다. 그러니까는 11시 돼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니까 그 꽃이 피는 이전에 원칙을 하면 나라 꽃이 필 적에는 그 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벌레가 오고 병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치야 되면은 아침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시 반이나 되면은 약을 치지 않습니다. 왜? 아침 10시가 넘었으면은 그 나락에 잎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치고만은 나팔꽃처럼 나팔꽃이 아침 11시 되면 꽃문을 열었다가 저녁이면은 접습니다. 그래서 이 양하고 이 음이라는 것은 판이하게 차가 나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장생을 한번 봅시다. 병은 인이 장생이고 정은 유가 장생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월하죠. 병은 해다, 태양이고 정은 별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은 동쪽에서 뜨니까 장생이 되고 유는 서쪽이니까 서쪽이 해가 지고 나면은 별이 빛이 나니까 장생이 되죠. 원래 우리 별은 달이나 해 모양으로 지고 뜨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기 떠가 있습니다. 빛이 나고 있는데 해로 인해서 그 빛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햇빛이 밝으니까.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은
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장생, 생의 기쁨인데 쭉 나가다가 여기에 사라는 것을 같이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면, 음은 오래 하지만은 갑은 오에서 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은 오에서 장생이지만은 해에서 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정반대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보세요. 큰 나무는 큰 물에, 바닷물에 담가 놔면은 오랫동안 지탱하지만은, 적은 나무는 바닷물에 담가 놔면 없어질 뿐도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뱅은 인에서 장생이지만은 해는 동쪽에 떨적에 벌거해가지고 이렇게 희망차게 떠오르는 걸 장생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해는 서쪽에는 가면은 자기는 져야 되죠. 그럴 때는 서쪽에는 자기한테 사가 되잖아요. 사가. 그러나 서쪽에 사가 되니까 해가 지고 나니까 별빛이 나오니까 그때는 별한테는 태어나니까 장생이 되죠. 그럼 장생이 되니까 지는 역시 아침에 해가 뜨면 지는 역시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잔이 원리에 맞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무토는 우리가 이 토는 이 토하고 하는 같은 동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토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겨울에 추울 때는 햇볕이 없으면 토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지요. 봄에는 햇볕이 따끈하게 해주니까 토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우리가 새싹이 나오죠. 그러니까 뱅하고 토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는 역시 인에서 장생이 가고, 기는 역시 유에서 장생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사하는 거는 유에서 사가 되고, 여기 또 사하는 것은 인에서 사하고, 이렇게 네 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토는 동궁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한 궁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갱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12운성이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앞으로 맹주 보는데 이 많이 쓰이고, 육식갑자 나부 모형도 이거하고를 연관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육식갑자 나부 모형은 12운성이 안 들어가면 나부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경금은 사가 장생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신금은 자가 장생이 되죠. 자, 그래서 경금은 사가 장생이 되니까, 이 사는 우리가 띠로 치면 무슨 띠예요? 뱀띠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금이 되지요. 그죠? 금이 되니까 경금은 사에서 장생이 되니까 뱀은 몸이 그렇게 차갑습니다. 차갑고 뱀은 돌에, 우리가 산에 가면은 자갈이 많은데 큰 돌이 많은 데는 꼭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하고 돌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더라도 뱀이
월동할 적에는 큰 돌 밑으로 들어가서 월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크레인 기사라든지 공사하다가 큰 돌로 이래 일박 깊으면 그 밑에 뱀이가 우글거린다. 그 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몸이 찹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몸이 다시 자가 되면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뱀은 자월이 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월동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추우니까. 그래서 사가 된다, 사가. 참 잘 맞춰놨죠. 자, 그 다음에 신은, 우리가 검은 검이라도 심은 보석을 보죠, 보석. 예. 보석을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석은 빛이 나야 되니까, 이 자수로서 씻으면 빛이 나야 되니까 자수가 장생이 되고, 그러나 사에서 자수는 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반지가 또는 가지고 있는 이는 보석이 전부 다 이 흰금인데, 그때 4월에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녹아보잖아요. 그런 게는 이걸 사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에서 신은 역시 또 장생입니다. 장생인데 요거는 큰 물이기 때문에 금생수하는 장생이 되는데, 여기에 사는 뭐가 됩니까? 한번 보세요. 묘가 사되죠. 묘가 사가 됩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글귀를 봤을 적에 저는 이 12운성을 이 공부로 찾아가 봤어요. 시중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예. 시중에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는 명크로 이렇게 상세히 안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임수는 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저수지라 그랬죠. 임수는 큰 저수지인데, 그러면 이 저수지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방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저수지가 필요하면 여기에 이래 제방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나 이런 촌에 댕겨 보면은 제방 위에 나무 심는 사람 봤습니까? 뚝에는 나무가 절대 없지요. 뚝에는 나무 안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이 저수지 물이 여기에 꽉 이렇게 차가 있을 적에 나무가 이렇게 쭉 서가 있다면 이 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이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을 써봐서 알지만 물이라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틈만 있으면 이 물은 새든지 그 속을 비좁고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그 호수관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물 새는 거 보세요. 이 물만큼 그런 빈틈을 여유 두지 않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 물은 조금이라도 빈틈은 용납 안 합니다. 새 들어갑니다. 예. 그걸로 새 들어가면 이 뚝이 터진다는 거예요. 뚝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운성생이 보면 갑에 보면은 갑의 목인데 목이 가장 왕한 글자가 어디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묘지요. 묘는 제왕이라고 써놨지요. 제왕. 그러니까 갑목이라는 큰 나무가
가장 강할 때를 제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강한 제왕이 이 묘라는 것이 갑의 왕이 서니까 이 물은 뚝이 터져가지고 다 나가보니까 저수지가 역할이 안 되진다. 그렇죠. 글자로서 떠나가지고 그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촌에 있는 데 가보면은 저수지를 이렇게 많이 막아놓고 그 뚝을 쌓아놨잖아요. 그 뚝 위에는 절대적으로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다는 거야. 나무가 없는데 어쩌다 그 나무가 심겨졌다면 그 나무가 쫓겨날 때야 그 나무가 뭐 이 제방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갑이 가장 왕한, 나무가 가장 왕하게 자랐을 적에는 이 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때리면은 제방은 이 수는 임수의 역할이 안 돼지고, 그럴 때는 이 개수로 갚는다는 개수. 개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먼저 시간에 했죠. 개수는 온천수, 작은 시냇물, 작은 시냇물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묘는 사가 되지만은 묘에서 개에서 묘는 이것은 또 장생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참 이 이치를 알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초급이 돼가지고 내가 초급을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합니다. 내 집에 문 닫혔는데 임수로 태어난 사람이 묘운이 왔어. 묘운이. 운이 이제 이 운이 왔다 이면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들어주세요. 이 운이 왔는데 딴 데는 보러 가니까 사업이 다 잘 되니까 사업을 하세요.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한테 오니까 딱 반대로 이야기하거든. 지금 뚝이 터졌는데 뚝이 터져가지고 저수지 물이 다 흘러내리는데 무슨 놈은 사업을 하겠단 말이요.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다 나갑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중단을 못합니다. 와, 너무 늦을 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시작할 적에는 처음부터 용감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을 맺으려면 얽히고 설키가지고 그 끝이 잘 안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시작하는 적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시작해도 되겠느냐? 몇 번이고 생각한 중에 꼼꼼하게 생각한 후에 그것도 또 아쉬우면은 이는 철학관을 찾아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 안 하고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위에 대해서 자기 있는 재산 전부 다 날라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때 함부로 펑펑 시작는 거는 젊었을 적에 뭐 하면 이 경험도 한다. 막 요 정도는 내가 돈이 없어지도 괜찮다 싶을 적에 하면 막 겁도 없이 져지는 것이지 나이가 한 50 넘어서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는 큰 저수지물이 뚝이 터져서 흘러보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조금 시냇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묘는 요리 올라가면 장생이 되어본다. 그 여러분들이 등산할 적에 보면은 등산이나 이런 데 할 적에 보면 산 중간에 이런 데 가면 물이 꽉 찌가 있는 데 보면 나무가 많이 자라지요. 그게 즉 개수의 묘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요 신이 있다면 이 개수는 다시 저수지가 된 게 지는 없어질 뿐이죠. 그래서 백곡의 저수지가, 백곡의 시냇물이, 우리가 산에 보면은 산이 이래 돼가지고 이런 골이 이래 돼가지고 골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는 개수가 되지요. 그러나 흘러내려가 이 제방이 쌓여 짚으면은 임수가 되어본다. 백곡의 계곡물이 모이면은 저수지가 되고, 백곡의 계곡물은 개수가 되고, 그래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의 장생과 사를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생 다음에는 욕이 있고 대가 있고 록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빼고 와 선생님은 요걸 하니,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요 자연의 원칙을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느려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한번 나아갑시다. 좀 어렵죠? 어렵습니까? 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 자연의 고마 어떤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맹주를 보는 것도 자연의 원리라고 보고 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 임수, 개수, 이것들이 5월에 태어나면은 비가 되겠죠. 그죠? 5월에. 4, 5, 2월에 태어나면 비가 되고, 이것도 역시 4, 5, 2월에 태어나면 비가 되겠죠. 그러나 이 임수 개수가 한겨울인 자축월에 태어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눈이 되겠죠. 눈이 되고 얼음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시중에 이런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물상론이라고 하죠. 물상. 하나의 자연의 원리를 본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비가 오면은 여름에는 비가 오게 되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비가 되고, 한겨울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화가 말도 못하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장생은 요렇다 크더라, 산은 요렇다 크더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상이 어떻고 뭐고 어떻고 하는 거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방청하러 오시면은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재미있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12운성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겠죠. 참 어째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역학도 더 세밀하게 밝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야 어디 이 나무를 썰 거라고 바다에 담가놨다가 1년 후, 3년 후 썼습니까? 이제 사람의 머리가 발달되다 보니까 집을 짓고 이래 하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또는 이런 고려시대 때 이럴 때는 나무를 바닷속에 담겨놨다가 오래
했다가 하면은 야묵이 되더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고, 지금은 전부 다가 나무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바다에 전부 다 담가놨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가 이 우리가 자연의 원리, 그 옛날 3000년 4000년 이전부터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써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전부 다 맞아떨어집니다. 예. 나는 두바이는 지금 한창 중동에 발전하는 두바이는 가보진 않았어요. 안 했지만은 또 그게 두바이가 거기에 보면은 그 작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합돼가지고 합국이 돼 있죠. 에미레이트, 그죠? 7개국. 거기 가면 아랍에미레이트로 돼 있는데, 거기 가면 두바이 옆에 또 뭐 작은 나라도 있지만은 또 두바이만 왜 그렇게 지금 국가가 발전하느냐면, 두바이에는 그 물이 좋은 물이 있습니다. 예.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흘러가지고 이 바다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일어납니다. 물 없는 곳은 안 일어납니다. 예. 그것이 풍수래. 바람하고 물을 봐라. 그 물의 이점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바이 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한 2배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약 한 140만 정도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이 들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금융권이 그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60년도부터 70년도, 80년도까지 그런 시대가 왔지요. 예. 우린 또 다시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저력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풍부합니다. 그 두바이라는 나라도 원래는 지하 자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나라가 복이 있으라고 하니까 요 근간에 석유가 매장된 것을 발견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석유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 외국의 관광을 객을 모아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지금 나라인데, 여러분들 두바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이나 이런 데 봐서 알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셔야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 이 역학에 관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두바이라는 나라가 그 한 가운데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을 잘 이용을 하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예. 이 물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속에도 물 아닙니까? 물 없으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이 공기 속에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이 물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만물의 시초잖아요. 여러분들 역학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수는 만물의 시초라. 수가 없으면 만물이 생겨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만물이 생겨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만물의 시초라. 수가 만물의 시초이기 때문에 수를 이용을 하면 부강한 나라 또는 부자 도시 또는 부잣집 될 수 아니습니까?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지내왔을 뿐이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은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왜? 물하고 내하고가 이게 조화가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게 맞죠. 예. 저는 전국으로 차를 타고 댕기보면은 딱 차를 몰고
우리 같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 풍수를 보러 쫙 나갑니다. 나가면 차 타고 쫙 나가면은 그 동네 눈에 딱 들어오는데 보고, 아, 저 동네는 밥을 먹고 살겠구나. 저 동네는 지질이 가난하구나. 논단 말이야, 논다. 노는데 거기에 앉아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어느 도시든 가든 물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그러면 내 작게는 내 가정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에도 이놈의 물이 내하고 어떤 연관을 짓느냐 하면은 그게 살면 될 낀가 안 살면 될 낀가 판단이 나오지요. 얼마나 이 공부가 중요한 공부입니까? 네.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역학을 하는데도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개 더 제가 이야기해 줄 거는, 제가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어느 집에 집터를 좀 봐달라 그래서 바로 갔는데, 내가 그 집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집에 조금 한 떨어진 데서 연못이 이렇게 두 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거를 볼 적에 그냥 생각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들어갔을 적에 이 집이 왜 이렇게 됐냐를 나는 보러 간 사람이에요. 딱 들어가 본 게 집이 이래 돼. 왜 이런 데 있어서 삽니까? 빨리 안 나가고 이렇게. 선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집에 사람이 죽고 아픈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당장 이렇게. 아니 선생님 어디 소문을 들었습니까? 어쩌습니까? 나는 이 집에 풍수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한번 들어봐라. 공책 가져와봐라. 큰 종이 한 가져와봐라. 떡 가져왔어요. 이 자가 무슨 자냐고 물어봤어. 이 자가 무슨 자예요? 곡자 아닙니까? 곡할 곡자 아니면 누구 집에 이래 안 되어가 있나? 와 이런 데 사노? 빨리 놓아야지. 알고 보니까 그래 된 게 저 집에 여태 있어요. 이사 오고부터 눈물밖에 흘리는 일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월합니까? 잠시만 내가 지혜만 내보면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혼자 이런 게 있어요. 참 어째 보면은 막 기가 찰 정도로 사람들이 어리석해요. 어째 보면은 어느 집에 이제 가든을 잘 지어 놓고, 가든을 이제 이 도요에서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이제 가든을 지어놨는데, 그 가든을 짓고 무엇이 자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 되니까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이래. 그래 또 갔다 가니까 집이 이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큰 이제 터가 이래 있고,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아니 거기에 우물로 이제 그 가든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분수대를 만들지요. 뭐 어디 한 군데 이런 데 뭐 이래 만들어 놔면 됐긴데, 그거 관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 예. 여기에 물이 풍풍풍 올라오고 요 고기를 짜다 놓고, 경치는 아주 좋게 해놨어요. 이거 와 만들어 놨는데 물어봤고, 경치 좋아라고. 누구 집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 아이가? 전부 다 메카라. 전부 다 없애라. 되도록이면 집안에 그런 분수대를 안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집안에 분수대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놓였을 때는 되지만, 또 그것이 만일에 나쁜 방향으로 놓여졌을 적에는 그 우물 안에
내 손자나 이런 어린 애기들이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를 종종 간법을 했고 집에 가서 거기에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거기에 집에 파는 연못이 이 집하고의 이 우리가 보는 이거하고의 연관을 지어가지고 잘못되었을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자기 자손이 또는 이웃에 놀러오는 자손이 거기에 빠져 죽더라는 겁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아마 다 돼가는데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강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을병정 무기갱신인 개는 양과 음이 있다. 갑은 양이요, 을은 음이요, 병은 양이요 하는 쭉 양과 음이 있는데 양은 크고 음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양이니까 양의 힘들을 가지고 있고 을은 적은 풀이니까 얘는 푸른 햇빛을 많이 보내면 꽃도 피고 잘 자라지요. 여러분들 그저 농사지 봤지요? 우리가 고향에 농사지 보면 그 참깨라고 있습니다. 참깨. 참깨 알지요? 우리 기름 빨면. 이 참깨는 비만 많이 오도 그건 말라 죽어쁩니다. 비만 많이 오도 말라 죽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깨는 이 화가 많이 오면 참 잘 자라요. 그러니까 참깨라든지 그 우리가 심는 그 뭐 나락이라든지, 그죠? 금년에 나락이 풍년이 짙다 사는 것도 햇볕이 일조량이 많으면 풍년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큰 나무는 햇볕이 많이 지면 죽는다는 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가는 양과 음을 아주 철저하게 갈라놨고 거기에 대한 힘의 기운을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또 이 12운생법을 지금 이 시중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보고 어느 곳을 다 봐도 이 12운성을 아주 중요하게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12운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요 12운성으로서 끝내고 여기 보면 또 이제 목욕이라든지 또 이제 쭉 나아갈 겁니다. 저는 이 12운성을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많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간법할 적에,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간법할 적에 계계에 의해서 12운성, 12운성에 의해서 지장간을 여러 개를 두고 하는데 그 12운성을 나는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네. 자, 집에 와서 그 교재하면서 읽어보시고 오늘도 오랫동안 이렇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